안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젠 거의 숲 전체가 안개에 뒤덮여 있다. 사실 난 카즈들이 익숙치 않다. 벤시의 왕정은 200년 전의 전쟁 이후 그 도시를 떠났고 난 벤시 협곡에서 살았으니까. 과거 나는 어머님에게 왜 6명은 중 한 명인 그녀가 과거에 목숨을 걸고 지켰던 카스텔을 떠났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 어머님은 대답 대신 강가에서 준 걸대로 목걸이를 엮으셨다. 그 걸대들은 끈끈하게 엮여져 있었으며 처음과 끝이 이어진 모습이었다. 그 목걸이는 상당히 아름다웠고 난 그것을 보물처럼 여겼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목걸이는 메말라 변색되었고 결국은 부스러기로 변해버렸다. 어머님은 이것이 벤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전투적인 기회라고 했다. 우리가 가사나 주문을 엮는 것은 마치 갈대를 엮고 목걸이를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하지만 지금 이 협곡 전체를 차지고 있는 건 바로 우리 종족이다. 갈대는 베일 일도 누군가에게 엮일 일도 없다. 그 덕분에 갈대는 한 해 또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벤씨가 만가를 부른다. 하지만 이는 만남의 종말을 선고한 노래가 아닌 새로 태어날 생명을 바치는 소망의 노래다. 살카족에 필요한 것은 그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도시가 아닌 생명과 탄생의 성장이다. 이곳의 환경은 사람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군, 박사. 아까까지만 해도 우린 밀림 속에 있었다. 안개가 심해지면서 시야 확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건 협곡이다. 로고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모두 환각인가? 박사의 부상은 결국 가볍지 않았지만 말투는 어느새 냉정함을 되찾았다. 아스카르는 아무 말 없이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아미를 아는 채 앞에서 걷고 있었다. 그녀가 침묵을 유지하는 건 흔한 일이지만 난 지금 그녀의 침묵이 예전보다도 더 어둡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난 그녀가 다급하게 나와 합류했을 때 지었던 그 알 수 없는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 환각은 무에서 탄생한다. 그것들은 단지 사람의 내가 만들어내는 허구의 풍경일 뿐이지. 아무리 사실에 가깝더라도 허구는 결국 허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들이다. 이런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도 필요하다.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지. 골피리 소리? 난 이 협곡을 잘 알고 있다. 난 줄곧 그것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 벤스들의 골필이다. 우리 집을 맞추려내는 소리 같진 않군. 어릴 때 우린 강가에서 골필이 연습을 했었다. 그리고 작은 벌레가 린수에게 잡아먹힐 때까지, 린수가 파월비스트에게 잡아먹힐 때까지 이 풀숲 위에서 조용히 기다렸었다. 골필이 소리는 바로 그럴 때 울렸다. 이곳은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거야? 우리가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은 있어? 지금 시도해보고 있다. 이런 비오리질 마취의 힘은 더 오래된 힘과 연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힘은 이 전장에, 런던의 주변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힘이다. 모든 소리와 풍경은 진짜 구분하기 힘들다. 현재 우리 부대의 상태는 좋지 않으니 더 신경을 당하는 편이 좋을 거야. 협곡의 서편에 누군가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님, 루구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이 풍경들을 직접 주전해보겠다.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하지만 이곳을 벗어난다고 안전할지는 잘 모르겠군. 아스카론. 고개를 끄덕인 아스카론님.
아미를 박사에게 넘겼고 박사는 다치지 않은 쪽의 팔로 아미를 부축했다. 베테랑 적에게 나스카르는 눈 깜빡할 사이에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고 준비했다. 파기를 생각했고 재건을 상상했다. 그러자 그 그림자는 또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협곡 옆에 작은 산 위였는데 날 쳐다보는 것 같기도 했고 마치 과거 어느 시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 작은 산은 내게 상당히 익숙한 느낌이었다. 어릴 때 난 항상 그곳에서 주술을 연습했고 황혼이 찾아올 때면 그녀가 항상 내 뒤에 나타났다. 난 그녀가 언제나 찾아올 건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이것의 환상처럼 그저 그곳에서 서 있을 뿐이었다. 내가 지치면 우린 함께 집에 돌아갔다. 나는 내 골피리를 꺼냈다. 골피리는 마치 처음 이것이 어렸을 때처럼 차가웠다. 불과 얼마 전 나는 다마치티 왕정을 상대하기 위해 골피리를 불었다. 그리고 골피리가 다시 울린 것이 바로 이 협곡에서였다. 내일이면 바벨로 출발할 겁니다. 그래, 그다는 이미 펜시왕정의 주인이다. 테레시아 전하께 내 안부를 전해주거라. 전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왕정의 주인이 되긴 전 아직 너무 젊습니다. 그럴 리가. 그대가 뛰어나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란다. 받거라. 이건 그대의 걸필이란다. 해말 저울했고 왕정을 상주도 새겼다. 물론 마력으로 가득한 입맞춤가시도 네, 걸필이가 울리면 모든 셀카시들은 이것이 정의 의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야. 어머님. 펜시의 주인은 뭘 해야 합니까? 그대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는 일을 하거라. 저는 제가 바보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속박당한 살카즈에게 도망갈 길은 없다. 마치 어머니가 선물했던 그 목걸이처럼 결국은 부서질 뿐이다고요. 그리고 우리 살카즈를 속박하는 건 바로 우리의 신분과 수속입니다. 왕정, 어쩌면 마왕까지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이 신분을 제게 주셨습니다. 멸망의 정정을 일단 하더라면 흡한 역사는 다시 부활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게 법칙이란다. 우린 모든 것을 위해 종을 올리지. 타인을 위해, 자신을 위해. 하지만 거기엔 책임이 다르지. 만일 우리의 오랜 계승이 세르트하는 생명들의 발표를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그대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거라. 아직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다. 새 생명은 멸망에서부터 나온다. 나는 골피를 입가에 갖다 댔다. 훌륭하구나. 젊되 젊은 새로운 펜스의 주인이여. 그대의 그 했던 조정은 누굴 위해 울린 것이냐? 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거와 장차 부패하게 될 왕정을 위해서. 살카즈는 반드시 새로운 구슬을 써내려 가야만 합니다. 변치 않은 풍경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힘은 말을 따라 퍼져나간다. 이건 뱀파이어의 주술이다. 하지만 뱀파이어는 조금 전의 풍경을 만들어낼 수 없다. 아마 다른 존재가 그를 돕고 있을 거다. 뱀파이어는 이 마법진으로 무슨 짓을 벌일 생각이지? 박사는 힘있게 아메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거대한 빛빛 결정을 바라보았다. 이 회로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지만 일곱시는 상징이 몇 가지 있다. 순화, 우리의 혈통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살카즈의 혈통에. 이런 술식은 살카즈님과 관계가 있다.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이. 저 녀석들도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모양이군. 사실 저들의 존재는 이미 한참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거칠고 초라한 방랑자들. 그 전까진 무질서한 시간과 공간이 저들의 모습을 감춰주었으나 안개가 걷힌 지금 저들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났다. 아스카라스 중의 은빛이 그들의 목덜미를 파고들려는 순간 골필에서 흘러나온 주문이 그들의 공격을 막아낸다. 흙덩이? 이곳은 마치 어린애같이 볼품없다. 잠깐! 내가 말했잖아. 저 사람들은 진짜라고. 저 귀신들은 진짜라니까. 진짜로 어린애였구나. 넌, 박사는 눈앞에는 이 살카자 아이와 서로 아는 사이인가? 당신은 그 박사님이시죠? 할머니 군세 공장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게다가 기절한 카우투스랑 살카즈? 넌 노프트구에서 난민들에게 물질을 제공했던 그 사람이구나. 그걸 어떻게? 아니에요. 좀 그냥... 그나저나 카우투스 아가씨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요. 박사님 팔도 그렇고. 잠깐, 혹시 살카스랑 같이 있으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 아무래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인가? 이제 더 이상 머리 위에 광run이 달린 괴물은 보고 싶지 않아. 애초에 그런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파프리카, 너네 귀신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후드를 쓰고 있는 사람이랑 기절한 토끼행이랑 살카즈? 아니라니까, 기사아가씨. 이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라고. 정말? 이 살카즈는 내 눈앞끝이 다가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날 훑어보고 있다. 난 그녀의 손 위에 생긴 굳은 살의 위치를 보고 그녀가 단 한 번도 전장에 나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방금 그 파프리카라는 여자는 왜 그녀를 운전기사라고 부르는 거지? 안녕. 광부, 이리 와서 봐봐. 진짜 사람이야. 당신 지금 입고 있는 옷 엄청 비싼 거지? 또 자세히 봐봐. 됐다. 너 같은 우르스 촌뜨기 뭘 알겠냐? 어이, 가게 주인. 너도 자기가 무슨 가지들 거물이라도 되는 거 마냥 굴지 마. 겨우 자파점 주인 주제에. 그렇지. 넌 심지어 자기 가게를 팔아치웠잖아. 그것도 여기에 싸우러 오기 위해서. 말 좀 조심해. 다른 사람 앞에서 묻는 걸 보이지 말고. 안녕하세요. 어쩌면 서로 예전에 만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자파점이 꽤나 이름 날리던 가게라. 가게 주인이라고 부르는 남자가 손을 비비며 아침마다 날 바라본다. 그의 칼에는 오래전에 마치 제어를 보조하는 장치가 달려 있었으며 꽤나 값이 나가 보였다. 아쉽게도 칼 자체에는 전혀 사용하는 적이 없어 보였다. 당신은 왕정의 일원이시죠? 이 복장을 보니 조금 알 것 같은데 도석이 아이신가요? 아무래도 이 녀석은 왕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다. 난 벤시다. 남성 벤시? 벤시라면 기본적으로 여성 아닌가? 그렇다. 가시미어에서 남성 벤시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미안. 파프리카, 너 이런 거물과 아는 사이였어? 아는 사이까지는. 물건을 운송하고 있는 건가? 나는 그들의 화물차에 천으로 뒤덮인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핏자국이 묻은 몇몇 결정들이 천밖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 물체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보아하니 의식의 재료 같은데.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단지 노선들을 따라서 순서를 돌고 있던지라 사전에 마법진에 있으면 저희가 고쳐야 하거든요. 박사는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곧 그의 뜻을 알아차렸다. 살크즈 화물차. 이걸 타면 전쟁이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아미아의 상태를 보면 도보로 다른 부대와 합류하는 건 역시 무리가 있다. 나는 아스카르니 그림자 속에서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걸 느꼈다. 언제든 눈앞의 소들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사에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모양이다. 존경하는 벤시님,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살아서 이 전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부디 저를 이곳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박사의 생각은 즉시 이해했다 하나 이런 일은 익숙하지 않다. 이제부터 너의 운송대는 내게 증용되었다. 우리는 극히 특수한 임무 수행 중 길에서 그만 습격을 당하고 말았다. 너의 도움은 내가 평생 기억하도록 하지. 왕족이 잃어버리길 복수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카카. 그건 그렇고 벤씨가 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여기 보스다. 내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었던 메커니스트가 매우 고맙게 느껴진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그렇지만 우리에겐 운송 임무가... 나중에 내가 너희들의 상부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특수한 임무. 그런데 왜 다 종족 사람들을 둘이나 데리고 다니는 거야? 저들은 내 포로다. 포로요? 하지만 당신들은... 알겠어요. 하지만 다 끝나면 꼭 같이 맨프레드를 만나러 가야 해요. 그럼 저희는 일단 자리부터 만들어 볼게요. 박사가 내 곁으로 다가온다. 그의 말투도 상당히 엄숙해졌다. 로고스, 아스카란에게도 차를 한 대 내줘야 해. 고의 신부의 공격은 그리 단순하지 않아. 뱀파이어와 함께 움직이는 그들이 이번엔 아미아를 그 배에서 멀리 떨어뜨렸어. 박사, 걱정되는 건가? 클로저와 작용단에는 적당한 전투 요원이 없어. 샤이닝은 강력하지만 지금은 켈시도 부상을 당한 상태니 고의 신부들도 분명 샤이닝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었을 거야. 알겠다. 아미아의 상태는 아마 약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일 거야.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미아가 의식을 되찾기 전에 고의 신부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이 소대의 도움을 빌리면 오히려 적들의 시선을 피하기 좋을지도. 아스카로는 켈시 쪽을 지원하도록 이동시킬 거야. 이쪽엔 네가 있잖아. 게다가 박사는 걱정스럽게 빛빛의 마법진을 바라본다.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에 대해선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결정은 단순한 오리지님이 아니다.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곳은 완전한 어둠도 끝없는 고통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에 숨어있는 수많은 자격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끝났다며 모든 고통이 끝났다며 생각한 당신을 악몽 속에서 꺼내주는 그 따스한 손길이다. 그제서야 당신은 이 구제가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그 손길은 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기 전에 갖는 잠깐의 숨돌리기 같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더 큰 고난은 지금 팔을 감싸며 멀지 않은 곳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조롱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달핀, 너 우리랑 함께하는 건 어때? 윈담의 공작이 관은 현재 지원하기 위한 고속주남으로 이송되고 있어. 일부 난민들은 공작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관을 호위하는 침부식을 계획했고,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쓰러졌던 그 장소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 이곳의 필자국은 이미 오래전에 지어졌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그녀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건 그리 좋지 않은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방금 전에 한 제안이 후회되기 시작했다. 피너스, 혹시 나 대신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줄 수 있을까? 난 조금만 더 여기 있고 싶어. 방금 놈들이 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별거 아니야. 그저 내가 여기서 좀 진정하길 바라더라고. 살아남은 소대배어들은 나중에 온 호위함대에 탑승했어. 그들은 드럼에 빠진 귀족들 사이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음. 단지 그 한순간의 틈 때문에 내가 그 병사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뱀파이어는 내게 손을 뻗었고 이게 명백한 함지거든 아니든 어머니는 끝까지 상처를 입었어. 진영은 무너지고 사람은 다치고 소드베어러들은 공작을 지킬 생각보다는 자신들의 목표에 더 집중했었어. 하지만 그들이 맞선 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지. 달핀, 참모들은 이번 작전에 너무 많은 사적인 감정이 들어갔다고 했어. 참모단이 애초부터 이런 무모한 작전을 지지했을 리가 없어. 그들은 내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해. 영웅은 약자를 위해 순장당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 말이 맞아. 나는 뒤늦게 뛰어온 사람들 위해 펄럭이는 깃발을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알레데일이 생각났다. 됐습니다, 델피님. 일단은 최대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현재 약품이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그럼 저도 이만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장문한 쪽에서 모든 부대는 복귀해서 보고를 올려야 한다고 해서 여기 달피님의 물건들은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원래 공장님이 달피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지금 갖고 계신 공장님의 검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 달피님이 저희와 함께 갈라바의 철방패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 장관들이 달피님에게 어떤 말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은 엄연한 윈담의 공작자기의 계승자니까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조용히 혼자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때? 저쪽에서 일부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여전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 이건 그렇고 그 철월의 어머니께서 정말로 그래. 아이러니하게도 공작이 자신의 부하들을 정말 잘 키우는 것 같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윈다미의 참모단은 꿋꿋이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 하지만 달피는? 실리를 따지는 군관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달핀을 내 세상인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지금 걱정되는 건 그 사람들이 달핀에게 무슨 짓을 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달핀은 엄연히 계승자인데 말이야. 계승자. 달핀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윈담의 공작은 강경을 리더했어. 공작이 소드베어러들과 참보다는 오직 빅토리아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할 거야.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딸 때문에 존경스럽지만 너무 무모한 결정을 내렸어.
하지만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결정 덕분 아니야? 나도 공적인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건 달핀이 윈덤의 공작,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키우는 힘에게 버림받게 된다는 거잖아. 하... 그럼 우린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저들은 일부 난민들을 수용했어. 근데 정말 이대로 저 사람들을 믿어도 괜찮은 거야? 앞으로는 귀족들이랑 같이 싸우게 되는 건가? 일부 난민들만 수용했다고? 아니지. 아무리 인원수가 많다고 해도 이 전함만으로도 모두를 수용할 수 있잖아. 이젠 더 많은 전함이 있는데 왜?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전함의 기관실은 이미 파괴된 거 아니었어? 장밖을 봐. 방금 우리에 막 합류했던 호위함대가 먼지를 일으키고 있다. 저들은 지금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달핀! 그녀는 가판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곳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검을 아는 채 내가 아래쪽으로 향했을 때 자세 그대로 짧은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고 그녀의 모습은 고독함으로 인해 더욱 왜소해 보였다. 이게 대체 무슨 일? 내가 달핀의 어깨를 붙잡자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에는 내가 생각했던 분노, 두려움, 슬픔이 아닌 미처 알아채지 못한 감정이 존재했다. 그것은 가장 덤덤한 실망,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평온함이었다. 떠났네. 달핀의 말투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그렇다 해도 이건 너무나도 평온하다. 하지만 아직 이 아래에는 윈담의 공작의 관을 배웅으로 나온 평민들이 남아있어. 참 망할 녀석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게 두렵지도 않은 건가? 뭐야? 대체 무슨 일이지? 피해라 먹을. 이건 명령이랑 다르잖아. 저쪽에서 명령을 잘못 해석하기라도 한 건가? 이 배에는 아직 가동 가능한 보병 전차가 몇 대 있어. 지금 당장 갈라바의 찰방패로 들어가 확인해야 해. 책, 떠나는 고속사람의 뒤를 이렇게 열심히 쳐다본 건 또 처음이다. 이렇게 웃을 수가. 그 핏빛비가 우리 옷이 남긴 흔적으로 인해 모든 이들은 몇 번이나 그 잔혹했던 싸움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우리가 윈담의 공주의 기함을 떠난 지 벌써 수시간이 흘렀다. 나쁜 소식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우리가 전함을 타지 못한 남은 인원을 파악하는 도중 박사, 아미아와 아스카루님 그 중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없는 시간을 내어 간단한 수색을 했지만 아무런 수확도 없었다. 지금은 그들의 실력을 믿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아미아의 그 야윈 어깨가 떠올랐다. 지금 이곳에선 슬픔과 무력감은 가장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는 것이었다. 꾸물거리지 마라. 더는 못 걷겠어요. 꼭 내가 이렇게 채찍을 들게 만들어야겠나? 어서 뛰어라. 살고 싶으면 앞에 있는 전차에 따라붙어. 조금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장관님, 제가 병이 있는데. 꾸물거려서는 안 돼. 이건 네 목숨을 날린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이선 나라 노프트교의 건달 자식아. 난 군령에 따르는 거니까. 저 사람들은 너희처럼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5시간이나 되는 급행군이면 녹초가 되는 거 당연하잖아. 그렇다면 그냥 여기 남아서 죽기를 기다리면 돼. 우린 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있는 거야. 갈라바의 철봉배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저 사람들은 캠프를 차리고 휴식을 취해야 해. 말했을 텐데. 이건 시민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기도 해, 주니. 나도 지금 너희들의 상황에 대해선 잘 알고 있어. 남겨진 병사는 많지 않아.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게다가 너희 대부분이 감염자. 닥쳐! 봐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넌 윈담의 공소식의 군인이야. 경솔한 행동으로 그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 너는 감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저주와도 같다. 자신들을 버린 사람을 뒤쫓는 것. 솟아나온 검은 결정들을 붕대로 가리는 것. 이 모두 어설픈 눈속임에 불과하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 단어만큼은 꺼내지 말라고, 제길.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다고. 황야에서 행군할 때는 사역가지부들의 시선을 끌지 않도록 조용히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장관님, 저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너희를 따라 뛰기만 했던 일반인들은 캠프를 차리고 휴식해야 해, 서위. 거절한다. 원래 계획대로 행군을 계속해라. 지금 이 속도라면 아마 자정쯤에 30여 고지에 도착할 수 있을 테지. 그곳이라면 갈라바의 찰방패와의 통신이 가능할 거야. 이동 요새와 통신이 회복되어야만 이 부대가 정말로 안전할 수 있을 거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다간 살카지 부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넌 이 부대의 임시 지휘관이자 사원이며 여기서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야. 그렇다면 너도 우리가 보행과 전차 몇 대로는 고속전함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서희, 나도 네 판단을 존중해. 하지만 우린 그 고속전함들이 왜 떠났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어. 그때 그 군함들은 너의 통신이 응답하지 않았어. 대체 무슨 근거로 그 이동 요새가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줄 거라고 확신하는 거야? 나도 부대의 상황은 이미 파악했어. 지금 이 부대에서 싸울 능력 있는 병사는 3개 정도도 안 돼. 게다가 지금 1000명에 가까운 난민들이 부대를 따라 움직이고 있지. 내가 꿈꾸는 위대한 행운이 끝날 때쯤이면 남은 사람은 아마 20%도 안 될 거야. 비난하고 했던가. 내 말 잘 들어.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 내가 말한 20%는 네 병사를 말한 거였어. 난민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낙오되겠지. 장관님, 저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는 들을 필요조차 없다. 난 이미 이곳에 이런 일들을 직접 보았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침묵의 인파 속에서 누군가는 마지막 한 방울의 피를 흘렸다. 그가 흘린 기대는 핏자국은 이미 진흙과 뒤섞여 있었다. 서우의 침묵은 그가 호흡을 2번 잊기도 전에 끝을 맞이했다. 행군 속도를 조금 늦춘다. 하지만 행군은 이대로 진행한다. 구제불능이다. 그의 얼굴에 내 주먹 자국이 붉게 남았다. 섬뜩한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아마 턱이 빠졌을 거다. 그는 재빠르게 빠진 턱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지금 이건 군인을 도발한 거다. 건달 두목. 빅토리아의 군법에 따라 널 처결할 수도 있어. 너 일어서 할 때만 해봐. 아니면 계속 하던가. 주먹. 얘는 가끔 좋은 해결사단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모건과 인드라 모두 우왕좌왕하는 병사들 앞에 서 있다. 시민들은 조용히 우리를 둘러섰다. 덕분에 과거 거리에서 영역 싸움이던 나날들이 떠올랐다. 다들 경감한다 하지 마라. 평민들을 다치게선 안 돼. 사람들은 널 시제라고 부른다지. 네 신분이 꽤나 특별하다는 소문도 있던데. 난 그냥 길거리 건달에 불과해. 다르게 말하자면 글래스고의 리더다. 그래, 그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내 말 잘 들어라. 난 윈담의 공작에게
충성을 바치는 군인이고 내 사명은 바로 장관이 내게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거다. 가에 있는 피부도 닦아. 포기해. 그러다 네 손도 탈고 될 거야.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희생하겠다. 그 다수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지? 넌 한 번이라도 네 부대를 되돌아본 적 있나? 나는 겁에 질린 군인들, 허겁에 시달림에 침묵하는 시민들, 감염자, 그리고 부상자들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뿐이다. 이제 됐어. 노프트구의 지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한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 사람들은 내가 지킨다고. 아직 그들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더 강한 지목을 따른다. 이게 바로 길거리 법칙이야, 소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저들은 이곳에서 캠프를 만들어 휴식을 취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 갈라바의 철방패의 주력군과 완전히 떨어진 지금 살카지의 부대를 마주치기로 한다면 우리는 전부 죽게 되겠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만하세요. 시어로 소위. 아직도 자신이 윈덤의 공작권을 이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상 어머니를 먹칠하는 짓은 그만두세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그런... 달피는 칼자루를 꽉 쥐었다. 나도 놀랐지만 시어로 소위는 나보다 더 놀라는 듯했고 놀라움에 더해 분노하고 있었다. 돌연 나는 칼라바의 철병패가 우릴 버리기 전 그가 함내에는 모든 인원에겐 이러저러 도움을 줄 수 있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달핀, 그 옷이랑 검은 이 옷 역시 나한테는 너무 크네. 하지만 지금은 다들 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서희가 출발한대? 그래. 상태가 가장 괜찮은 전철 하나 골라서 택배소를 꾸렸는데 언제든 출발할 수 있어. 이 소다는 가벼운 차량으로 빠르게 움직여 날이 밝기 전에 지도에 표시해둔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야. 그 옷 입었구나.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대표님, 이미 병사들과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진 일시적으로 대표님께서 지휘권을 갖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표님께 요청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윈덤의 공작 위에 제1 계승자이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와 함께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전 반드시 이곳이 남아야만 해요. 이건 시민들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시민들도 빅토리아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들은 이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믿어야만 해요. 게다가 호위함대가 우리를 두고 떠난 게 그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거나 소수의 쿠데타로 인한 것이라면 제 부재는 상관없이 갈라바의 짤방패의 문은 우리를 향해 열려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서해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달핀의 말이 확실히 가강도였기 때문이다. 혹시 제 존재가 상황을 나쁘게 만들 것이라면 적어도 당신은 살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전 그렇게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 저들이 저를 한 번 도와준 것은 어쩌면 제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존중이거나 아니면 절 불쌍하게 여기서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두 번의 기회는 더 이상 주지 않겠죠. 저는 제 서로들과 공자님에 대한 장관님들의 충성심을 믿습니다. 델피님, 부디 이 자폐빌컨을 받아주십시오. 반드시 좋은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너... 그런 자는 평온하게 날 바라보았고 나는 그가 갑자기 공격해올 것을 대비해 주먹을 깍 쥐었다. 부디 그 단단한 주먹으로 달피님을 지켜다오. 걱정 마, 소희.
세즈, 너뿐 남들의 상황을 조사해왔어. 이게 윈덤의 공작이 우리 문에 대한 명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기도 했고 명령의 집행자가 누구일지도 알 수 없어. 하지만 결과로만 보면 그쪽이 승선 있는 선배를 매우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지금 부대에 있는 난민들에겐 감염된 징후가 거의 보이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나는 소희가 멀어지는 쪽을 바라봤다. 당연한 일이다. 설카제의 주술 속에서 작전을 진행한 병사들은 대다수가 급속 감염 증세를 보이고 있어. 저 군인들은 설카제에 맞서다가 광선에 걸렸는데 저들의 동포는 아무런 시작감 없이 저들이 이렇게 버린다고? 이건 군대의 전통이야. 뷰테레뿐만 아니라 카시미어, 우르시스, 심지어는 과거의 가을도 이런 식이었어. 군은 감염자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금이라도 양심에는 질관이라면 저들을 동대 편지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가장 위험한 임무에 보내지게 되어 있어. 하지만 군에 있어 감염자와 감염자들의 제어 불가한 오리진을 맞추는 매우 불안정한 요소임에 틀림없어. 누군가는 들고 일어났을 테지. 하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어. 역사적으로도 전쟁 중 군에 죽은 감염자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어. 안전적 전체를 위해서 그 정도 손실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야. 로열 가드 스퀘어에서는 심지어 이 부분을 교과서에 표험하기도 했어. 이건 단지 영광의 초석 아래에 묻힌 명예로운 희생자들이겠지. 와, 진정해, 숙녀분들. 너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뿐이니까. 우선 한 가지만 말해줄게. 윈담의 공작과 그의 죽음은 내가 충성하는 일부 빅토리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그리고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지, 델핀씨. 내 신분을 따라 사는 말인데 난 그녀가 사왕 전쟁 영웅들보다 더욱 빛나는 존재였다고 생각해. 그러나 지금 그녀가 떠난 방어선의 빈자리는 누가 채워야 하는 걸까? 그녀의 전략적 가치를 과연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 웰링턴 공작은 싸우자는 노련한 수완가야. 하지만 그가 진심을 다하지 않았을 거란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 게스터 공장님은 현재 여러 요소들을 조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윈담의 공작의 죽음은 우리를 너무나도 곤란하게 만들었지. 정보가 너무 빨리 전달된 거 아닌가요? 이건 우리의 일이니까 당신도 동종업자라고 볼 수 있지. 여긴 대체 뭐하러 온 거죠? 이제부턴 말을 신중하게 하는 편이 좋을 거예요.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다, 윈드미어 아가씨. 그리고 겸사겸사 식량과 탄약을 선물로 챙겨왔지. 원하는 게 뭐지? 이건 당신도 알고 있잖아, 전하. 왕의 숨결, 그 쎄막대기. 솔직히 말하자면 이 검은 확실히 내게 아무런 쓸모도 없어. 넌 거리를 좋아했지? 좋아. 조건은 아주 간단해. 이 검도 느름들의 그 피레몰 검의 자리도 최전선까지 가져가. 교전이 가장 활발한 곳에, 폭풍이 가장 쓸어볼 같은 곳에 말이야. 만약 이 검을 안쪽에 후방에 두고 겨우 텐트에 버팀목으로 실sem이라면 내 눈앞에서 꺼져.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이 검을 빅토리아의 전사들을 위해, 그리고 시민들과 지면이 불장한 이들을 위해 쓸 생각이라면 이 검에 지켜지는 게 그 누구라도 상관없어. 누구든 검의 그늘에서 보호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나도 기꺼이 검을 너에게 넘기겠어. 검의 자리를 가지고 날 찾아와, 회색모자. 전선이라면 나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어. 약속하지? 이런, 이건 내 권한을 넘어섰어. 나도 어쨌거나 대리인에 불과하거든. 최종 결정권은 캐스터 공자님께 있어. 그렇다면 지금 당장 네 주인을 찾아가. 가서 내가 사랑하는 고모의 입에서 결혼을 듣고 다시 날 찾아오라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지, 알렉산드리나 전하. 그건 그렇고 이건 개인적인 약속인데 지금부터 나를 대화는 기록되지 않을 거야.
회색 모자가 아닌 서폭 저작 벨링엄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전하, 때로는 새로운 의견이 간증을 나타났다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닐지도 몰라. 당신들은 이미 일부 감염된 조사를 걸어들었어. 대부분은 병민이긴 하지만 괜찮아. 하지만 아직 부족해. 당신에게 필요한 건 군대야. 그들도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당신의 군대 말이지. 너 확실히 놀라운 발언이다. 이것도 캐스터의 계략인가? 그는 심지어 내게 리은이를 세워라 부추기고 있다. 보아하니 정말로 녹음기를 끈 모양이네. 너무 오래 꺼두면 동료들이 의심할 거야. 내 할머니는 사국전쟁 때 감염되어 처형되었지. 할머니는 문을 나서기 전 날 보며 크게 웃었어. 싸움에서 광수병에 감염될 확률은 3%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난 내가 자적의 사례를 이어받고 기록보관소에서 자료를 뒤져보고 나서야 깨달았어. 3%라는 확률은 10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현대 전쟁에는 더 많은 오래지는 기기와 더 복잡한 아치가 쓰이는데도 이 3%라는 확률만큼은 변하지 않았더라고. 그래, 한섬 니들 말이야. 아마 너희들도 그런 전장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보지 못했을 거야. 이건 공작들은 마찬가지지. 공작들의 시선은 너무나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지. 빅토리아의 군대의 감염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전례가 없을 정도는 말이야. 과거 문명 국가의 분쟁에서는 다들 자제하는 편이었어. 자기 캠프에 살아있는 폭탄을 두거나 오래지는 분쟁으로 더럽혀진 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대는 살카즈야. 시즈, 정말로 당신에게 그럴 뜻이 있다면 이건 분명 당신의 명성, 앞길,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야. 감염자 일이라면 나와 내 동료가 더 잘 알아. 네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좋군. 참, 여기에 벌어진 장비들이 좀 있어. 작업 중에 남겨진 부살물 같은 거라 주인이 없으니 가져가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벌어진 물건이니 당신들에게 공짜로 줄게. 그럼 난 이만? 저 사람의 말 중에서 진심이 섞여 있었다고 생각해? 그렇게 믿고 싶어. 지금 이런 상황에선 저런 사람조차 전장에 무관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한테 뭘 남기고 간 거야? 녹음이랑 좌표? 이 소리는 이건 지식 지원 필요. 채틀리 카운티 포위 폭풍 돌격대 지원 요청.